자,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, 가족, 친구 사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마인드죠. 본인은 이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겐 정운운하면서 이해를 요구하니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. 힘들 때는 가족만한 게 없다. 그래도 남들은 뭐라 해도 가족이 최고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. 가족이 최고일 때 말이죠. 가족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, 가족이 나한테 뭔가 좀 여러 가지 해악이나 부담을 안 줄 때 얘기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오히려 가족이 남보다 못한 그런 집안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족사가 다 이렇게 원만하고 화목하고 그런 집안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굴곡은 다 있어요. 이게. 뭐 짜잘한 굴곡이면 뭐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큰 굴곡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가족이 아니죠.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은 가족 구성원들한테 뭔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거나 큰 짐이 되어버리면 언젠가는 외면하죠. 언젠가는. 안 보고 살게 되죠. 특히나 여러분, 제가 돈 문제 얘기 많이 하죠.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 경우 얘기 많이 하는데,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케이스 중에 가장 악마가 누군지 아세요? 보통 우리가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케이스를 보통 뭐 친구나 지인 같은 떠올리는데, 가장 악마는 가족이에요.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가장 악마 케이스가 가족이 제일 많아요. 가장 많습니다. 오히려 남보다 더 나빠요. 남보다. 왜냐하면 가족은 이 빌려간 스케일이 굉장히 크거든요. 가족은 몇만 몇십만이 아니에요. 못해도 몇 백, 한 500 이상 됩니다. 심지어는 뭐 억 단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. 왜 보면 연예인 사례에도 그 연예인분들이 힘들게 벌었던 돈 가족들이 다 탕진해가지고 그 나몰라는 사례 있죠, 여러분. 많이 있죠, 여러분. 근데 가족들이 자기 문제 있다, 잘못이다 얘기 안 하죠. 오히려 적반하자고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가족 중에 누가 잘 됐으면 뭐 금전적 지원은 가능해요. 근데 그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거 문제 있잖아. 허락도 없이. 맞잖아. 그래 놓고 그 미안한 거 못 느끼고 그런 사례 여러 분 있잖아요. 우리 가족이 나쁜 짓 저지르면 더 나쁜 짓 저질 수 있습니다. 부분이 그렇죠? 가족이 악마스러우면 진짜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야. 이게. 남보다 더 큰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야. 오히려 가족이 악마가 되는 게 더 무서운지 아세요? 말 그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. 이게. 핏줄이기 때문에. 여러분 아무리 친구나 지인이 소중해도 남이에요. 남이기 때문에 연락 안 하고 끊고 살면 됩니다. 근데 가족은 얘기가 틀려요. 가족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아무리 처제지 원수라도 가족은 주민등록번호에 나와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 유교적인 썩어빠진 문화 있잖아. 뭐 천년을 끊을 수 없다. 한 번 가족 영원한 가족이다. 이런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. 근데 어떨 때는 유교적인 문화가 정말 문제 많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.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.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다. 그래도 널 낳아준 부모님이다. 하나밖에 내 자식이다. 이런 식으로 자꾸 퉁치려고 하는 게 많아. 근데 어디까지 해야 돼? 어디까지? 뭐 가족이 좀 적당히 속속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가족이기 때문에. 근데 가족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아나무인격 나오는 게 정말 많아요, 여러분.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진짜 많아요. 근데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아십니까? 가족이 정말 망나니 짓 해가지고 남은 가족이 힘들어. 뭐 재산 다 날려먹는다거나 일 벌려가지고 수습 못해. 남은 가족이 다 떠안자야 돼.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.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? 보통 한국의 어떤 가족사가 외부적 공개가 잘 안 됩니다. 웬만하면 누구한테 얘기를 잘 안 해. 그러니까 당사자만 속아리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. 내 가족 문제를 남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마이너스다. 이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?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 아버지나 우리 엄마가 문제야. 근데 이걸 얘가 얘기하면 나도 문제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니까. 내가 얘기한 마이너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내가 힘들어도 얘기를 안 해. 이런 게 진짜 많아, 가족사가.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만 속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
근데 이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줘야 됩니까?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되고,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? 아닙니다, 이게. 앞으로는 이 가족 문화 달라져야 돼. 아무리 가족이 하더라도, 남은 가족 구성한테 정말 실수 없는 상처를 주면 남이에요. 그때부터 남이야. 아무리 가족이 몇 인이 해도, 천인이 해도, 끊을 건 끊어야 돼요. 그래야 남은 사람이 삽니다. 그리고 그렇게 뭔가 가족 구성원들한테 뭔가 상처를 준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. 대가 치러야 돼요. 특히나 가족이 돈 문제 이렇게 문제가 뭐냐, 가족들이 보면 이런 거 있어. 뭐 가장 흔한 케이스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.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내가 돈 관리 못해요. 그런 경우 있죠, 여러분. 내가 월급 가지고 있으면 돈 쓸까봐 엄마한테 맡겨놨어. 근데 엄마한테 맡겨놨는데 문제는 내가 몇 년 지나거나 독립하려고 엄마 돈 달라고 했거든. 돈 없다고 하는 거야. 아니,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엄마 돈 줬으면 한 6천만 이상 돈 있었는데 왜 돈이 없어 얘기하면 그 돈 내가 뭐 어, 급한 데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이런 경우 있거든. 그럼 개빡치죠 이게. 예. 아니, 그 엄마 돈 아니라 내 돈이잖아. 그 잠시 맡겨놓은 것 뿐이잖아. 그렇게 함부로 쓰면 어떻게 얘기하면 엄마 뭘 하는지 아세요? 아니, 내가 함부로 쓴 것도 아니고 가족 위해 쓴 건데 어? 네 돈이나 내 돈이나 다 똑같은 가족 돈이지. 이런 거 뭐라 그래? 이런 식으로 나와. 그 현타가 심하게 오죠, 여러분. 그때부터는 가족들이 다르게 보입니다. 진짜. 이런 거 진짜 많아, 이런 경우. 상의도 안 하고. 남이 했어 봐. 이거 범죄예요, 범죄.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는 거야, 이게. 가족이 있잖아요. 작정하고 나쁜 짓 하려면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왜냐? 가족을 우리가 뭐 품어줘야 되고,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겠지, 이런 문화가 있어. 관대한 문화. 나 이거 정말 증오하거든, 이게. 이런 문화. 한국의 가장 썩어빠진, 낡아빠진 문화예요. 보통 가족이 사고 치면 남은 가족도 이해해줘야 되고, 도와줘야 된다. 근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돼요, 여러분? 어디까지? 왜냐하면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, 그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. 사고 치는 사람 계속 사고 쳐요. 왜냐? 사고 쳐도 뒤봐준 사람도 있으니까. 근데 그 뒤봐준 사람 아니 드냐고, 이게. 그 사람 뭐 인생도 없습니까? 그 사람 뭐 평생 그렇고 살고 끝내야 됩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뭐 가족이기 때문에 적당히 도와줄 수 있다고 쳐요. 근데 진짜 내 인생 갈아 넣어가면서 헌신없이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, 이게. 이거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? 이런 게 너무 많아, 여러분. 가족 관계에서. 근데 무슨 뭐 나이 먹어서 가족밖에 없다 이런 거 왜 하는 거야, 이게. 여러분 잘 들으세요. 가족이 힘이 되려면 가족다워야 됩니다. 가족다워야 되는 것은 뭐냐, 서로 간에 금전적으로 손해 안 주고 불필요한 부탁 같은 거 안 하고 누구 안 끼치고 선 안 넘고 하는 게 좋은 가족이야. 우리나라 가족사도 문제 많아요. 이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. 문제 많습니다. 시간 지나봐 앞으로 있잖아요. 부형제 간에 안 보고 살 집안들 진짜 많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생활이 좀 안정되니까 기가 막히게 저런 인간이 꼬여요. 그때마다 차 정비비 많이 깨져서 안 된다. 나 이번 달 카드값 때문에 빵꾸 났다. 등등 핑계 돌려막기로 일관합니다.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릴게요. 가족끼리도 재산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. 네. 잘 들으세요. 가족끼리도 내가 돈 얼마 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절대 얘기하면 안 돼. 그러면 가족 중에 돈 없는 사람 비붙습니다. 냄새 맡고 찾아와요. 가족끼리 있잖아요. 재산 같은 거 한번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. 돈은 본인이 관리해야 됩니다. 여러분 있잖아요. 내가 직장 다니잖아. 내가 왠지 돈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아. 그래도 본인이 관리해야 돼. 날려먹어도 내가 내 돈 날려먹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이 없잖아. 그럼 무슨 수가 있더라도 가족한테 소문내는 거 막으셔야 됩니다. 내가 해결해야죠.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줏대 없는 사람이 자기들이 입 벌려놓고 힘들 땐 가족 찾는 거야, 이게. 평생에 가족 안 찾다고. 가족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. 자기들이 돈 날리고 이제 빚 생겨가지고 수습이 안 되니 그때 가서 부모님, 형제 찾는 거야. 못난 사람들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
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도 가족관계 유지하려면 적어도 가족 구성원들한테 정말 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. 큰 짐으로. 우리나라 형제관계도 많이 바뀔 겁니다. 가족관계 많이 바뀔 거야. 가족들이 만약에 사고치고 하면 이제 안 먹고 살 겁니다. 옛날과 다릅니다. 옛날처럼 막 뭐 한 번 가족 영원한 가족이다.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. 가족들이 사고치는 거 가족들이 이해해줘야지 어떡하겠냐. 이건 옛말이에요, 옛말.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그냥 왕따야, 왕따. 그냥 고립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님과 형제 사이 계속 유지하려면요. 서로 간에 뭔가 문제되는 게 없어야 돼요. 금전적으로.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 좋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족으로서 뭔가 짐이 안 되고 부담이 안 되고 각자 역할을 다 했을 때 한해서 이 좋은 가족 유지가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